또 하나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대장동 비리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안들, 다른 사안들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16일 날 경기 남부경찰청이 네. 이재명 그 시장 시절에 백현동 네. 그 아파트 지었는데 그게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성남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을 피의자로 아주 네. 딱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강력히 반발한 것은 뭐 물론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 보복이다,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 전반에 대해서 지금 기획사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은 됐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아주 속도전으로 네. 진행이 됐고, 또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예, 의원. 이 문제도 있죠. 인사비서관실에 행정관을 예, 했을 때 예. 그 실무 작업을 한 사람이고, 또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을 개발한 그런 책임을 물어서 정영애 전 예가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지금 시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들어 가지고 지금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의 기획사정, 정치사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이미 고발을 해놨죠. 예. 감사원에도 감사를 해갖고 검찰한테 수사를 의뢰한 의뢰했죠. 사건이 아닙니까? 예.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했으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그 전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잊혀본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 수사하는 있었죠. 것이 정치 보복입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일단 감사를 했는데 예. 거기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거 예. 이거는 사실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밝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됐겠죠. 감사원이 어떤 행정 징계, 그러니까 뭐 실수 정도 이런 게 나왔다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리가 없죠. 예. 뭐 또 행정 공무원은 행정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예. 저번에 탈원전 문제를 감사원에서 그 대전지검에다가 수사 의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상당히 돼서 지금 기소까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감사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있죠. 검찰보다 그 수사는 아니고 사안 사실관계 파악 능력은 더 뛰어날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감사관들은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그 분야에 관해서 전문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감사원에 한번 걸리면 거의 빠져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것은 백현동 문제에 관해서 이건 상당한 정도로 범죄 혐의가 밝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거기서 나는 지금 나온 단편적인 지금 사실관계 하나가 김인섭이라고 예. 로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자 예.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예. 본래 임야인가요? 예. 인데 4단계를 뛰어넘어서 자연녹지. 준주거지. 예, 그 임야 예, 자연녹지. 그게 제일 처음에는 그 자연녹지가 이제 그 되려면 이게 보면 뭐 잡종지 이런 걸 전부 거쳐가지고 그게 사람이 살만하다, 농사 짓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럴 때 몇 년간에 걸쳐서 이게 준주거지로 변경되는데 그렇죠. 예. 이 김윤섭 씨가 그 개발 시행사에 들어간 다음에 짧은 기간 내에 예. 4단계까지 이르렀어요. 예, 그렇대요. 그런데 이 김윤섭 씨가 누구냐? 그 2014년인가요? 5년인가요? 2000 지금 6년으로인가? 아니요, 16년인가 15년. 2016년. 예. 그때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 그겁니까? 예, 예. 그 선대본부장, 총괄 선대본부장을 네,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시행사에서도 이 사람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아니 당연하죠. 예. 그게 그 지목 변경하는 게 저희들도 소송해보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나 못해요.
시장의 힘이 아니고서는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지목 변경 가지고요 형사 고소도 많이 당하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데려갑니다. 지목 하나 변경해주면 이게 자연 녹지 때는 거의 땅값이 평당 뭐 몇만 원 하던 게 준주거지가 되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뛰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로서는 진짜 군침을 흘리는 그런 그 행정 조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해도 잘 안 해줍니다. 이걸 그래서 보통 그 공무원들이 아주 몸을 사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특혜니까. 그래서 거의 시장이 그 결정합니다. 시장이 그래서 공무원들도 자기 살아야 되니까 시장이 지시하면 뭐 해줘도 뭐 자기는 그렇죠. 나중에 시장이 명피가 되죠. 시켰는데요 이러면 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시행사의 그 담당자가 김인섭 씨 그러니까 2016년에 이재명 지금 의원이죠. 그때 선대 본부장인가요? 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왔다. 그리고 70억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3천억의 이익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는 전부 다 1200가구 정도를 임대 아파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된 셈인지 10%만은 그게 어떻게 또 시장 뭐 결제로 10% 120 몇 가구만 되고 123가구 나머지를 전부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분당 성남 얼마나 인기 좋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그래서 이런 지금 그 특혜죠 진짜. 임대하면 돈 얼마 안 됩니다. 임대 보증금 받고 5년 후에 이제 분양 전환하는데 그보다도 분양을 해버리면 이건 아까 3천억 그랬습니까? 성남에서는 대장동 이게 뭐 보통 뭐 3천억, 5천억 이게 뭐 이런 단위로 가버리니까요. 돈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밝혀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 조치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밝혀냈고 여기서 감사원에서 딱 보니까 이거는 감사원 사람들 빠꼼이 아닙니까? 우리 속된 말로 이게 이재명 시장이 개입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걸로 추정하니까 이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피의자로 지금 기재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시장이 직접 뭐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차후로 하더라도 우선 그 시장 선거 때 총괄 본부장,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급속도로 그러니까요. 진전이 되고 엄청난 특혜, 허가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대장동 못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사람도 70억을 받은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요. 수사 과정에서. 그 이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거겠죠. 그게 이제 본인이 70억만 받았는지 또 다른 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또 3천억 벌고 나서 또 받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더 특혜랑 게 드러난 게 있죠. 그 옹벽 문제. 그것 때문에 사실 밝혀졌거든요. 옹벽 아파트는 길이가 300m, 높이 50m. 이거는 무슨 성을 쌓는 듯이 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옹벽까지. 그러면요, 그쪽에 옹벽 앞에 있는 아파트는 하루 종일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수원지법에 있을 때, 그 아파트 업체를 상대로 주민들이 소송한 게, 옹벽 한 3m인가 5m짜리 하루 종일 햇빛 안 들어온다고, 그걸 이야기 안 하고 분양했다고 소송을 한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길이 300m에 50m 높이면요, 이거는 1층에 1, 2층 정도 3층, 50m면 몇 층까지 사는 사람은 말만 지상에 나와요. 지하에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허가해주고 그렇게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해준 거, 그러니까 그 허가 과정에도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재명이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출마 문제 가지고 책임론도 불거지고 선거 패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에 좀 침묵을 지키고 있더니 이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본격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찰 수사는 그 이전부터 아주 그냥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어요. 특히 검경 간에 최근에 수사 경쟁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쫙 넘는 게 돼야 할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저께 최근에 검찰 그 수사에 자기를 피의자로 뭐 이렇게 적시를 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딱 같이 이렇게 게시를 하면서 정치 보복이고 사법살인이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백현동 사건이 탁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가니까 예.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 우상호 지금 예. 비대위원장 그렇죠. 아닙니까?까지 나서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기획된 정치 수사다. 그래서 이런 보복 수사 중단하라고 이렇게 지금 목청을 높이고 있고 당내 이 관련 대응 기구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6가지 이 혐의를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가장 큰 이제 사건은 대장동 사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장동 수사도 들어가지만 우선 백현동 특히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하고 있는 성남 FC 후원금 이 예.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다 된 모양이에요. 법카도 뭐 거의 다 되고. 예. 예. 법카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의원이 굳이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의원을 하려고 그러고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안 된다는 목소리가 그렇게 높음에도 당 대표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건데요. 이걸 지금 우상호 위원장이라든가 이쪽에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몰고 가는 거 정말 부적절하다. 예. 아니 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기록물 이야기도 했지만은 어떤 지금 이런 혐의가 받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만들어낸 혐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 후보 때 그리고 그 전부터 많이 소문이 나 있었고 아니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하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 이미 혐의가 막 드러나고 이래가지고 그 있었던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이건 뭐 정치 보복 없는 지금 그 이재명 의원도 그랬잖아요.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나를 구속시킬 판이다 그랬는데 없는 죄를 그러니까 5월 10일 이후에 갑자기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다 그 혐의가 많이 드러난 점을 예. 지금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 그냥 덮어놓고 네. 태워라 내오라 가라고 했던 걸 이게 정상화시키겠다고 그렇죠. 지금 밝히는 걸 그걸 정치 보복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그 아까 백운규 그 전 산자부 장관 이야기도 했지만은 네. 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 자꾸 이 프레임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게 정치 보복이라는 거 있죠. 자기들 적폐청산이라고 옛날에 했던 거 아닙니까? 1000명을 갖다 수사하고 200명을 구속시키고 극단적 선택을 5명 하게 만든 건데요. 그걸 떠나서 이 정치 보복이라고 그런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네이밍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데 완전히 그 옛날 군사 정권 시절 때 일부 예. 공작 정치해 가지고 뭐 일부 야당 의원은 뭐 어떤 그 간통죄 만들어 가지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저는 들었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식의 그게 아니고 그 완전 조작하는 예. 그 이미 예전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있던 건데 어떤 정권에 충성하느라고 그리고 그 당시는 여당이죠.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덮어놨던 걸 갖다가 그렇죠. 그냥 새로 정상화시키는 거지. 이걸 근데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을 씌우면 자기 편한테는 몇 개 들어가죠. 네. 아, 역시 검찰 출신인 대통령이 되더니 말은 정치, 근데 검찰 출신 아니더라도,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그거는 수사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리고 검찰의 임무가 뭡니까? 이게 바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검찰의 임무예요. 예. 예.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 혐의가 있더라도. 그러면 검찰 제도를 국가에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백운규 그 영장 기각되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일은 어떤 혐의가 있다고 알려지면 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유무죄냐 아니냐 하는 건 법원의 임무, 판단이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했더라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검찰에서 수사에 기소하면 다 유죄 나옵니까? 무죄는 한 번도 우리나라 건국 이래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치 보복 프레임을 몰고 가가지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 그리고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소통령 뭐 그러기도 하고 뭐 한동훈 법무장관을 갖다가 법무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바로 드러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법무부 하는 일이 그건데. 그러니까 배우를 한동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법무부 하는 일이 아니, 그거예요. 그게 배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배우가 아니죠. 자기들 원래의 임무예요. 예. 이걸 그럼 외교부 이런 데서 할까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을 아마 한동훈 시켜놔도 검찰 보복이라 그럴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수사기관이 자기 임무 하는데 정치 보복이라 자꾸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지금 꿀리는 게 너무 많다. 예. 그걸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랬잖아요. 검찰하고 경찰은 범죄 행위를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일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그거 존재 이유가 그러면서 그건데. 이것은 정치 보복 수사하고 아무 관계없는 중대 범죄, 경제 범죄 이런 것에 대한 수사일 뿐이고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말은 있죠. 예. 지극히 당연한 말이거든요. 너무 당연하지. 뭐 정당하다 이런 걸 떠나서 예. 법치국가에서 형법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처벌 법규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혐의가 있고 고발 고소가 들어오면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받는 건 무죄 받는 거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죠. 네. 저기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그냥 뭐 알았다 하고 그냥 그만두면은 사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 수뇌부 또는 당사자인 사차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앙지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거든요. 징계감입니다, 사실.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갖다가 뭉갰으면은 이거는 직무유기고 그거는 적은 직무유기 같으면 징계감이고 행정징계. 그 다음 큰 직무유기면 형법상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직무유기를 했다면 이거는 처벌받아야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문재인 정권 때 자기들이 검찰이 수사할 때는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은 정치 보복이냐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그게 무슨 정치 보복이냐. 3, 4년 전 묵혀놨던 것을 올 1월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그 동일한 사건 아닙니까? 네. 그걸로 해서 실형받고 실형 구속됐는데. 2년을 받았고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깜빵에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무슨 미래 일을 수사하는 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죠. 네.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걸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이제 무슨 잘못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잘못이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고 정치 논쟁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바람직하지 않다. 뭐 아주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금 반응, 네.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가 지금 전제되어 있냐 하면은 이런 그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는 전부 다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그 전 정권에서 박해받았던 거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된 거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 자체가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했던 예. 그 생각을 아직도 전혀 못 버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이 586 물러가라 했던 게 이게 지금 이 정권이 바뀐 게 여에서 야로 야에서 여로 바뀐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은 40년, 30년 전에 캐캐묵은 공작, 정치 보복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못 벗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정권을 잡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바란다면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예. 지금 법이 잘못됐지만 그 법에서 처벌안 받겠다 하는 게 있죠.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마테네는 민주주의를 했긴 했지만은 지금같이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 거는 있죠. 국가가 계속 잘 유지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법이 잘못됐으면은 국회의원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 생각은 아직도 어떤 자기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은 정치 보복,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정치적인 권력을 뺏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이 법치주의 하에서 어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행태도 아니고 영원히 퇴행적인, 그러니까 정치 반지성주의 요새 뭐 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들이 볼 때 조금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지금 정권의 어떤 수사에 응하고 그다음 재판에도 성실히 응하고 그럼 무죄를 밝히라는 거죠. 네, 그러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박상혁 의원 지금 몽고에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벌써 정치 보복이니 하면서 방탄 국회를 만들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재명에 대해서도 방탄 국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고 정치 후진적인 행태를 지금 그대로 내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검찰이라든가 경찰 수사를 볼 때는 이재명이가 방탄 조끼도 쓰고 방탄 뭐 모자도 쓰고 했는데 다 뚫릴 것 같아요. 뚫리지 않을 수가 없. 예를 들면은 뭐 구속영장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뭐 의결을 안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기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재판을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의 경우는 6가지 혐의를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 수사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이도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에 걸렸다. 이렇게 보는데 검찰의 경찰의 문제를 떠나서 당내에서까지도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면 초과가 아니라 지금은 6면 초과의 신세다. 8월 전대에 지금 당권 도전에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탄조끼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거기다 또 하나 더 있겠다는 거 아니야? 당 대표라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면은 당이 쪼개지고 망한다. 그래서 최근에 신문 성향이 또 초선 재선원들 그 더민초라든가 이런 데서 40여 명이 연판장까지 지금 쓰겠다는 거고 16일 날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당의 그 상임 고문 있지 않습니까? 뭐 정동영, 문희상, 권노감 뭐 여러 그 원로들이죠. 그러지 않아서 문희상 상임 고문이 아주 제대로 얘기를 했대요. 이번에 지금 선거 패배 뭐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가 돼 있는지는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그게 정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저격하고 나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당 밖에 무슨 수사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재명이 좋아하는 그 개딸, 양아들을 제외하고는 완전 왕따 내지는 고립화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미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딱 견적이 나온다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개딸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재명에게 지금 6가지 혐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다 납득이 돼요. 그 정도 혐의가 있겠다는 의심이 충분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 방탄조끼 갑옷까지 챙기는 거, 이거는 있죠. 그 민주당의 그 40인 아까 모임 연판장 하겠다는 모임 연판장 서명하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다 보니까 뭐 어쨌든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고 그다음 저는 그 고문들 문희상 씨 비롯한 정치를 수십 년 동안 한 정치 진짜 구단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거냐 하면은 혐의가 없더라도 국민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된다.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신이 나중에 정치를 하더라도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지금 얼마 됐다고
우리 여기서 맨날 자숙 기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성찰 기간이라고 하죠. 그다음 성찰. 정치를 갖다가 판에 안 들어가 있는 저나 고 교수님이나 보면 이 이재명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당에 계신 고문들 같으면요 여러 군데서 듣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 그럼요. 예, 와서 이야기해 준 사람 그런 분들이 볼 때도 있죠. 이재명의 6가지 혐의 이건 맞다보다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가 설사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아니면 수사를 다 받게 돼 있잖아요. 예. 대통령 재임 중 외에는.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런 문제 많은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아놓으면은 그래서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다행히 무혐의로 끝나면 몰라도 예. 처벌을 받으면 민주당이 완전히 이 패족이 될 수 있다. 풍지박산날 수.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계속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개딸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민주당이 장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고문님들은 민주당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무혐의를 떠나서 지금 나와서 당대표 운운하는 건 있죠.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드러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좀 정말 반성하고 책임을 지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나만 살겠다. 그거 아닙니까? 당이 죽든 말든 우선 아생연후 살타다 뭐 이런 바둑에 그런 말이 신조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최근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특히 그 6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뭐 수사관이라든가 그런 것에 전문성이 없는 보통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아예 의심이 가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문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 부동산 시행이나 건축업 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이건 뭐 시장이 아니면은 안 되는 일들이다. 조그만 사업이라도 건설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 근처에 있던 사람들 이건 뭐 뻔한 걸 왜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금 의원이 아까 살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재명 의원은 제가 쭉 살아나온 경로를 보니까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예. 이렇게 힘들게 살면 2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데 힘든 걸 갖다가 이 거울 삼아서 좀 수련을 하고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링컨 같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는데 너무 특화돼가지고 이 모든 촉이나 모든 본능이 뭐 인간은 살아남는 게 본능이 있지만 이재명 의원은 있죠. 주위에 누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내가 살아남는 게 내 선택의 1번 순위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뭐 김부선 씨 사건이라든가 그다음 형수 욕설 사건이라든가 그다음 전과 4번 있을 때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이걸 보면요. 이재명 의원의 어떤 모든 촉은 살아남는 데 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왜냐하면 어릴 때 있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안 살아나면 누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살아남는 어떤 처세,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당 고문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나와가지고 당 룰을 고쳐서라도 당 대표로 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뭐 이재명 의원 그분이 그냥 무슨 성남시장 정도라든가 단순한 국회의원을 넘어서 거의 대통령까지 될 뻔했죠. 국가 지도자.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질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럴 가능성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당장 사는 데만 급급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과 당이 같이 죽는, 오히려 빨리 죽는 그런 결과도 빚을 수 있는데 우리 흔한 얘기로 사직생, 생직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살라고 하면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기를 작정하고 내 거 모두 다 파헤쳐라. 거기에 따라서 응당한 내 처분을 받겠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살아날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안목으로 또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죠.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